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문화. 이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씁쓸하면서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순간이 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설명을 해야 이해되는 일이 되었고, 오히려 설명을 해도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라는 반응이 돌아온다. 사실 이 말은 단순한 세대 차이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앞으로 살아갈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신호이기도 하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시점에서는 더 깊이 와닿는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구조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니까. 예전에는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티는 것, 아끼고 모아서 집을 사는 것, 노후는 자식이 어느 정도 책임져 주는 것 같은 것들이 일종의 문화이자 생존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이걸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왜냐하면 그 방식이 더 이상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할까?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 할까? 은퇴 준비라는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다. 첫 번째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보자. 한 평생을 한 회사에서 근무한 어 씨는 정년퇴직을 했다. 그는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으니 노후는 안정적일 것이라고 믿었다. 실제로 퇴직금과 국민연금도 있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 23년이 지나자 생각보다 빠르게 돈이 줄어드는 걸 느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다. 하루의 구조가 무너진 것이다. 회사라는 틀이 사라지자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고 인간관계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회사만 잘 다니면 된다는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통하지 않는다. 은퇴 후의 삶까지 고려한 다층적인 준비가 필요해진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르다. B 씨는 50대 초반부터 은퇴 이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요즘 애들은 왜 직장을 자주 옮기지? 라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하나에 올인하는 방식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본업을 유지하면서도 작은 수입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온라인 강의를 해보기도 하고 취미였던 목공을 활용해 소소하게 판매도 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그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지만 은퇴 이후 그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됐다. 젊은 세대의 방식 여러 개의 수입원, 유연한 일 방식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였다. 세 번째 사례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씨는 자식은 키워놓으면 다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과거에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서운함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대신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또래 모임을 만들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했다. 그는 이게 더 편하다고 말한다. 기대가 줄어든 대신 관계의 방식이 바뀐 것이다. 예전 문화에서는 가족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선택형 관계가 더 중요해졌다. 이 세 가지 사례가 말해주는 건 분명하다. 우리가 살던 방식은 더 이상 기본값 디폴트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한다는 말 속에는 사실 세상이 바뀌었다는 인정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은퇴 준비의 방향도 달라진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소득 구조를 단일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연금 하나 혹은 퇴직금으로 버티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여러 개의 작은 흐름을 만드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다.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 취미든 경험이든 사람들과의 연결이든 이것들이 결국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시간 관리 능력을 길러야 한다. 직장은 시간을 대신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스스로 하루를 설계해야 한다. 이건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미리부터 일 외의 삶을 만들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셋째, 관계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계망을 만들어야 한다. 이건 단순히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결국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문화라는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의 힌트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신호.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은퇴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예전 방식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도 있고 일부를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다. 그리고 그 전환을 잘 넘기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화에만 기대기보다는 현재의 흐름을 읽는 눈이 필요하다. 어쩌면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다시 배워야 하는 시대라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이제는 우리도 다시 배워야 하는 시대라고 했을 때 단순히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의 변화는 감각이나 경험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 구조적이고 과학적 사회적 기반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은퇴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고 적응하는 문제에 가까워졌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인간의 수명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은퇴 이후의 삶이 1015년 정도였다면 지금은 20년, 길게는 30년까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건 단순히 오래 산다는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생 구간이 하나 더 생겼다는 뜻이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난 이유는 의료기술, 위생환경, 영양 상태의 개선 때문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뇌와 습관은 여전히 옛날 수명 구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뇌는 익숙한 패턴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를 인지적 안정성 카그니티브 스터빌리티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한번 익숙해진 삶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다. 문제는 은퇴라는 사건이 이 패턴을 강제로 깨버린다는 데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 무기력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은퇴 직후 삶의 만족도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걸 해결하려면 단순히 취미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새로운 자극과 학습은 신경가소성 뇌가 변화하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뇌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강조되는 것이 바로 평생 학습이다. 예전에는 공부가 청년기의 일이었다면 이제는 노년기의 생존 전략이 된 셈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경제 구조의 변화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정규직 정년연금이라는 직선형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플랫폼 경제, 프리랜서, 디지털 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일이 등장하면서 다중소득 구조가 훨씬 안정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경제학적으로도 하나의 소득원에 의존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이를 리스크 분산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개의 작은 수입원이 있는 것이 변동성에 더 강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흐름을 만드느냐다. 예를 들어 매달 300만 원을 한 번에 받는 구조와 50만 원씩 6개의 흐름이 있는 구조는 총액은 같지만 안정성은 다르다. 하나가 끊겨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사실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이해 못했던 문화 속에 이미 해답의 힌트가 있었던 셈이다. 세 번째는 관계의 변화인데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의 질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 같은 장기 연구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복 요인은 좋은 인간관계로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단순히 가족의 숫자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연결된 관계다. 과거에는 가족이 그 역할을 거의 독점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가족이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즉, 나에게 맞는 관계를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커뮤니티, 동호회, 온라인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의 연결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왜 젊은 세대는 관계를 가볍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을까? 단순히 책임감이 없어서일까? 그렇지 않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는 사람들도 관계를 유연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쉽게 말해,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관계도 고정하기보다는 조정 가능하게 두는 것이다. 이건 나쁜 게 아니라 환경에 적응한 결과다. 이걸 은퇴 이후에 적용해보면 중요한 시사점이 나온다. 관계를 지켜야 할 것으로만 보지 말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환경에서도 고립되지 않는다. 결국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다. 은퇴 준비는 더 이상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다음 세 가지 축 위에 서 있다. 하나는 뇌와 학습, 하나는 소득 구조, 그리고 하나는 관계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기회가 생기고 기회는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관계가 확장된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막히면 전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한다. 나는 얼마나 준비했는가? 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은퇴 이후의 삶은 불안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문화라는 말도 조금 다르게 들릴 것이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미래를 먼저 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